부인이 타실 공간을 만들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잡동사니가 많이 널려 있어서요. 그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킨케이드가 약간 당황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약간 수줍어했다. 킨케이드는 캔버스 천으로 된 가방들과 삼각다리, 더모스 보온병, 종이 봉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픽업 뒷칸에는 낡아빠진 샘소나이트 가방과 기타 케이스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채 빨랫줄로 스페어 타이어에 묶여 있었다. 트럭 문이 활짝 열리고 그가 뛰어올랐다. 뭐라고 중얼대면서 종이컵과 바나나 껍질을 갈색 봉지에 넣고 정리를 마치자 봉지를 트럭 뒷칸에 던졌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아이스박스를 꺼내 그것 역시 뒷칸에 넣었다. 초록색 트럭 문짝에는 색바랜 빨간 페인트로 킨케이드 포토그라피 워싱턴주 벨링햄이라고 쓰여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겨우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문을 잡고 있다가 그녀가 올라타자 문을 닫고 빙 돌아 운전석으로 갔다. 그리고 동물 같은 우아하고 특이한 걸음걸이로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는 프란체스카를 쳐다보았다. 재빨리 슬쩍.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열쇠를 돌렸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나면서 차가 출발했다. 도로로 나가는 작은 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차가 흔들렸고 그의 길다란 다리는 자연스럽게 페달들을 밟았다.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 아래로 수없이 먼 길을 돌아다닌 갈색 가죽 부츠가 보였다. 킨케이드는 몸을 기울여 자동차 앞쪽에 소지품을 넣는 함에 손을 뻗었다. 우연히 그의 팔뚝이 그녀의 허벅지 아래쪽을 스쳤다. 반은 앞창을 바라보고 반은 소지품 함을 쳐다보면서 그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 그의 주소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잡지에 대해 잘 아십니까? 그가 말했다. 네.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잡지사 측에서 다리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아이오와주의 메디슨 카운티에 흥미를 끌만한 다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6군데는 찾았는데 나머지 1군데는 못 찾았어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요? 로즈먼 다리라고 해요. 프란체스카는
바람 소리와 자동차 바퀴 소리, 엔진 소리가 나는 중에도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나폴리의 어떤 집 창에 기대서서 멀리 아래쪽으로 도시의 도로와 기차, 항구를 내려다보며 멀리 있는 애인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10대 소녀의 목소리 같았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그의 팔 근육이 기어를 변속하면서 이완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배낭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는 뒤로 제껴져 있어서 제일 윗부분이 은색이고 뒷판은 검정색인 카메라가 튀어나온 것이 눈에 띄었다. 코다크롬2 25 노출 36이라고 씌어진 필름 상자 끝이 카메라 뒷판에 닿아 있었다. 그 짐 뒤로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낡은 조끼가 쑤셔 박혀 있었다. 한쪽 주머니 밖으로 끝에 공이줄이 달린 얇은 줄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다리 아래에는 삼각다리가 2개 놓여 있었다.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지조라고 쓰인 너덜너덜한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프란체스카는 공책, 지도, 펜, 빈 필름통, 잔돈, 그리고 카멜 담배 한 상자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의 옆모습을 힐끗 볼 기회를 얻었다. 햇빛에 그을린 부드러운 피부가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의 입술은 멋있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프란체스카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입술이 근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었다. 코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서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봤던 인디언 남자들과 비슷했다. 미남은 아니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있었다. 그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주 오래되고 세월에 약간 시달린 듯한 무엇인가가 외모가 아니라 눈빛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 왼쪽 팔목에는 땀에 젖은 갈색 가죽줄에 달린 복잡하게 생긴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팔목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은팔찌를 끼고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그 팔찌를 은 닦는 약으로 잘 문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런 하찮은 생각에 매달린 자신이 우스워졌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시골 구석의 사소한 일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자신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탁탁 털더니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프란체스카는 5분 새에 두 번째로 놀라운 짓을 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받아든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오래전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리처드가 줄기차게 심한 비난을 하는 통에 담배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담뱃갑을 탁탁 털더니 한개비를 입술에 물고 금장 지포 라이터를 켜서 그녀 쪽으로 불을 내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눈길은 도로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막기 위해 라이터 주위를 양손으로 둥그렇게 싸고 트럭이 덜컹거려서 불꽃이 흔들거리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간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정도로도 그의 손의 따스함과 손등에 난 작은 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가 등을 기대자 그는 불을 자기 담배 쪽으로 당겨 익숙한 솜씨로 바람을 막으며 불을 붙였다. 그러느라 운전대에서 손을 뗀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농부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존스는 먼지를 일으키는 트럭의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손짓했다. 커브를 돌면 있어요. 빨간 칠이 벗겨진 오래된 다리가 세월이 흐르는 새에 약간 기울어진 채로 작은 강줄기 위에 놓여 있었다. 로버트 킹케이드가 미소를 지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멋지군요. 해가 뜰 무렵에 찍으면 그만이겠어요. 그는 다리에서 1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열린 배낭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잠시 조사 작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웃어주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더니 배낭을 왼쪽 어깨에 둘러매고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킹케이드는 수천 번도 넘게 해본 일인 듯 동작이 정확했다. 그는 걸을 때도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고 나서는 다리로, 또 다리 뒤편의 나무 사이로.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하루에 3번씩 고깃국물 소스와 감자, 반쯤 익힌 고기 요리를 먹는 이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면 로버트 킹케이드는
과일과 견과류, 야채만 먹는 사람처럼 보였다. 단단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육체가 단단해 보였다.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가 얼마나 작은지, 왼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어쨌든 그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했다. 철책 위에 앉은 빨간 날개의 집박이가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길가 수풀에서는 들종다리가 노래했다. 8월의 백색 태양빛 속에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다리 바로 앞에서 로버트 킹케이드는 멈춰 섰다. 그는 잠시 거기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댔다. 그는 길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서 똑같은 동작을 했다. 그러더니 지붕 덮인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기둥과 바닥의 널빤지를 점검했다. 그리고 옆에 난 구멍을 통해 아래 강줄기를 내려다 보았다.